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가평군 자라섬은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코스모스 군낙지와 해바라기, 유채꽃과 갈대밭이 어우러진 곳에서 국내외 최정상급의 재즈 음악까지 들려주는 재즈 선율이 온 섬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이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든 사람, 바로 인재진 감독입니다. 인재진 감독은 청춘은 찌글찌글한 축제다라는 한 권의 책 속에서 버려진 섬이었던 자라섬이 국내 재즈 페스티벌의 중심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인재진 감독을 직접 모시고 음악과 청춘, 실패와 성공, 삶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청춘은 패기다. 자신감이죠. 젊었을 때의 자신감. 그 패기. 꿈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꿈이다라고. 청춘은 금방 간다. 좀 피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청춘의 정의 들어봤는데요. 어떤 시간을 보내왔고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청춘의 정의도 각각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민들이 생각하는 청춘의 정의 들어봤는데요. 평론가님의 청춘의 정의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청춘 그러면 곧 젊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나이 먹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싫고요. 저는 열정적 삶의 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있네요. 물리적인 나이가 몇이든 간에 그 삶의 의지가 열정적이라면 뭐 계속 청년 아닌가, 청춘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청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청춘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일 생각해보면 오늘도 청춘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뭐 1시간 뒤에 생각해봐도 1시간 전이 청춘이고요. 네. 항상 그렇게 청춘이다라는 마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청춘에 대한 이야기로 대담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대담의 주인공은요, 청춘을 축제라고 표현을 하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축제가 아니라 네. 찌글찌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총 감독님이자 청춘은 찌글찌글한 축제다의 저자님이십니다. 인재진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축제 준비로 한창 바쁘시죠? 10월에 열리지 않나요? 네, 10월 3일부터 5일까지가 네. 축제 기간이어서 네. 지금 막바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대화 나누기 전에 저자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총 감독님이시고요. 자라섬 페스티벌 이외에도 비대중적인 재즈, 월드 뮤직 등의 음악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때는 흥행계의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요. 마이너스 손 이렇게 유명하셨고 희귀 음반 전문 제작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누적 관객 수 140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명실공히 최고의 공연 기획자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또 호원대학교 공연 미디어학부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시기도 합니다. 저자 소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아니,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네, 제가 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만 말씀드린 거고요. 공연 흥행계 마이너스의 손 이런 소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책에도 이렇게 소개가 돼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죠? 제가 이제 그 페스티벌을 하기 전에 한 1000번 정도의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1000번 정도 공연을 한 중에 제 기억에 10번 정도가 수익이 난 것 같고 990번이
적자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생긴 별명이 흥행업계의 마이너스 손이죠. 네. 공연 기획 일을 한 우물을 쭉 파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의외로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또 궁금한데요. 실제로 제가 이 공연 일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네.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밴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밴드부에서 색스폰을 불었었는데 네. 그 활동하는 내내 저한테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었고요. 근데 제가 의외로 잘했었던 것은 이제 그런 그 행사나 연주회나 이런 게 있으면 엑스트라를 이렇게 섭외한다든가 아니면 뭐, 학교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나 분식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게 작은 소소한 액수의 스폰서십을 받아온다든가 이제 그런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동아리에서 제가 나팔을 부는 것을 원치 않고 나가서 그런 걸 해오는 것을 이제 더 좋아했죠. 근데 그게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직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내용들 기록으로 이제 고스란히 담아놓은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청춘은 찌글찌글한 축제다라는 네,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잠시 책을 그냥 제 방식대로 조금 설명을 네. 시청자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20여 년 전,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그 어떤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했었던 한국 공연계에서 여기 이제 뛰어들어서 공연 기획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삶의 고통들이라든지 또 좌절 또 그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찾아갔던 그런 꿈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펼쳐놓습니다. 네. 너무나도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성공한 기획가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성공을 하셨지만 그 수많은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했었던 그런 어떤 지난한 고통들에 대한 네. 어떤 삶의 분투기, 고난 분투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제가 소개를 어떻게 제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이게 그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자서전 이런 네. 형식의 책, 본인이 본인의 그렇죠.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회고를 하셨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 출간은 올해 봄에 출간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10번째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네. 이제 마무리하시고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셨던 건가요? 책을 내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 출판사하고 계약은 꽤 오래전에 했었어요. 했는데, 뭔가 좀 계속 모자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천성이 좀 게으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10회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조금,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좀 기억이 계속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다가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방향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뭐랄까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폭풍 집필해서 이렇게 써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책의 제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청춘은 축제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가운데 찌글찌글한, 이걸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찌글찌글하다라는 거에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물체가 찌그러져서 주름이 많은 모양이래요. 네. 근데 사실 청춘하고 주름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팽팽한 게 사실 청춘인데 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물체나 사물이 이렇게 주름이 생긴 거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책 제목은 저는 축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축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주름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지나간 시간들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또 많은 주름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찌글찌글 이런 말을 쓰면 어떨까 했는데 의외로 그 많은 분들이
책 제목은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찌글찌글은 기억을 해주시네요. 그러게요. 굉장히 잘 적은 네, 그런 네. 제목이죠. 네, 인상 깊은데 책 이제 내용을 이제 열어보면 네. 총 이제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차들이 참 재밌어요. 첫 번째는 꿈틀꿈틀, 예, 그 두 번째는 찌글찌글, 세 번째가 와글와글이고요. 네. 네 번째가 이제 뚜벅뚜벅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뚜벅뚜벅이라는 이 네 번째 장 제목, 이제 이 표지에 등장하는 이 모습, 임재진 감독께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 이제 성공적으로 잡은 이 페스티벌, 여기 이제 안주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내가 뭔가 또 계속 나가겠다,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 개인적인 결심의 의미, 이런 것도 그런 이미지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목차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되어 있고요. 이게 그 축제를 10년을 마치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다른 거 없고 그냥 묵묵하게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장 뚜벅뚜벅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다 보니까 책 한 권에 이제 벌써 다 읽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세 부분이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요. 네. 얘기를 꿈틀꿈틀, 찌글찌글, 와글와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꿈틀꿈틀에서는 페스티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초창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읽겠더라고요. 이 부분. 해외 음악계에서는 인재진, 그러니까 JJ로 많이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이 JJ가 혹시 주르륵이 아니냐, 이 정도로 좀 비와 악천후와 상당히 인연이랄까요, 악연이랄까요, 이런 게 좀 많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눈물이 앞을 네. 가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묘한 기분이 드는 것이요. 네. 그 대목,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슬프고, 이제 딱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공연 때마다 비도 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을 정말 생생하게 낭독으로 저자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산들바람이 부는 초가을, 푸른 초원 위에 돗자리를 깔고 335 모여 앉아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내가 꿈꾸던 음악축제의 모습과 거의 일치했다. 마치 천국에 이른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의 성취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폭우가 쏟아진 것이다. 공연은 삽시간에 내동댕이 쳐졌다. 구름 한 점 없던 화창한 날씨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사방천지가 물바다로 변했다. 북한강의 수위가 올라가며 자라섬은 점점 물에 잠기고 있었다. 진창으로 변해버린 섬에서 아티스트들의 차를 빼기 위해 견인차를 불러야 했고 음향장비가 물에 잠겨 감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주차장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결국 나는 그날의 모든 공연을 전면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운전석에 있던 스태프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에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빗속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느리게 지나갔다. 눈물을 꾹 참았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첫 회에 초청한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악천후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도 그들은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었다. 우리는 연주를 할 수 있어. 내가 오케이 하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공연을 할게. 섬이 가라앉았대요. 그러니까요. 와, 이건 정말 살짝 제가 웃었던 게 또 살짝 죄송스러워지기도 하고. 저도요. 네. 근데 이제 음악이라는 것을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음악을 좋아하는 일 그 자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또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살난 그 공연 안에서
모였던 아티스트들이 서로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이런 그 장면은 또 음악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는 것 네. 같거든요. 어떤 강연에서도 그 뭐 인연, 네. 인연의 소중함, 뭐 심지어는 그 빛까지도 나는 나에게는 소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그 모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그 강연회에 그것도 대타로 강연을 갔다가 거기서 강연을 들었던 그 당시에 가평 군청에 근무하던 말단 공무원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공무원과의 인연으로 정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것도 비가 오면 물에 가라앉는 자라섬에서 축제를 시작하게 된 것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우연과 인연이 묘하게 겹쳐서 이런 축제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재진 감독의 가장 소중한 인연 하면 사실 인연, 작은 인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재즈 페스티벌이 된 이런 인연도 있지만 뭐니 해도 인생의 반려자. 그렇죠? 지금 반려자라고 말만 꺼내는데 미소가 지금 번지고 계세요. 바로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잖아요. 저는 책을 읽다가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 아까 정말 그렇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감동 깊었던 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대답에 보통은 뭐 망설이지 않고 예스라고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그런 행운이 다시 올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답이 아니 어디서 연습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진심이실 텐데 그러게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부인 나윤선 씨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죠. 네,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저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뭐라고? 저 집사람한테 네. 물어봤는데, 저 집사람도 흔쾌히, 자기가 생각해도, 결혼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네, 진짜요? 이야기를 와. 들었죠. 네. 정말 읽으면서 좀 두 분이 소울메이트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좀 영혼적으로 많이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야기할 때 제 인생이 사실 비포 자라섬과 애프터 자라섬으로 네네. 바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를 가까이에서 보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비포 나윤선과 애프터 나윤선으로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일단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영향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네. 사실 전에는 제가 혼자서 산 기간이 오래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저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이제 조금 제가 혼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이렇게 지나갈 때 거기 이제 그 요금 징수하시는 분 네.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또 그쪽에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좋은데 그냥 돈만 이렇게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실제로 굉장히 글쎄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네. 사람에게 명품이 있다면 네. 저는 저희 집사람이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인생은 진짜 선택의 연속이구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선택의 연속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는 게 가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그러니까 고를 해야 되나 스탑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 참아서 성공할 어느 정도의 보장이랄까요? 이런 것만 있다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쯤에서 현명하게 멈추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청춘들의 이게 가장 고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가 스탑을 해야 될 때인가 네. 이런 건데,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 경험적으로 보면 꾹 참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많은 바리에이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하던 바가 A였는데 A가 잘 안 되면 A-도 되더라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가 꼭 A에 집착해야 될 이유는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세상은 넓고 정말 끝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은 끊임없이 열리는 다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독자분들도 인재진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책 제목 중에 찌글찌글했다는 말이 참 재밌는데 그 인생에서 가장 찌글찌글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보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제 총감독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제 감독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책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영어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걸까요? 올해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서 즐길 수 있는 팁 좀 가르쳐 주세요, 작가님. 이 독자 질문 중에 인생에서 가장 찌글찌글한 순간은 언제였고, 그렇다면 이제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우리 각자 이 자기 삶의 총감독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감독해야 할지, 이것은 이제 묻는 질문도 있는데 이 질문 두 개를 한꺼번에 엮어서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 제일 찌글찌글한 때,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내내 찌글찌글하게만 살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번은 책에도 제가 썼었는데, 어머니 생신 때, 네, 그 케이크를 살 돈이 없어서, 여러 통장에 있는 돈을 모아서 참, 어렵게 케이크를 마련해서, 드렸을 때 되게, 제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삶의 그 총감독이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어차피 공연에 관련된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거죠. 주인공이고 때때로는 그것이 모노드라마일 수도 있고 뭐 듀엣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전체 굉장히 정말 집단극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항상 자기는 주인공이고 기획, 연출, 감독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공연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디지털처럼 뭐 이렇게 영화화 돼 있으면 다시 이렇게 틀어도 되고 뭐 이렇지만 공연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흘러가 버리면 그걸 다시 되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지나치면 되돌릴 수 없는 현장성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평소에 감독님과 현장에서 그 1분 1초 그 현장감이 느껴질 때 감독님의 어떤 성향이 좀 변하시나요?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상황이 돼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뭐 당황을 한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민해진다든가.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도 그렇고 절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욱 더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편이고요. 그것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집사람과 11시에 어디를 가기로 약속을 하면, 네, 절대 11시에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네, 11시 15분쯤에 출발을 해서 약 한 2km 정도를 가게 되면 무언가를 집에 놓고 왔다는 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돼도, 저는 절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고 제가 그때 집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핸드폰 놓고 왔구나. 그래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나. 왜냐하면 그것은 왜냐하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핸드폰을 가지러 집에 다시 가야 돼요. 네,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화를 내거나 예민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많은 남성분들이 좀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네요.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생각할 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영어를 잘하시게 된 계기 이건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영어 잘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다 이런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한 독자분은 정말 잘해야 하는지 이제 그걸 절실하게 물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영어 공부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영어를 잘하면 못하는 것보다는 너무 좋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예를 들어서 기획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놓고 보면 영어를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월드와이드하게 전 세계로 넓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에서만 일하고 한다고 하면 영어 못해도 관계없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중요한데 이제는 저는 후배들이 이런 일을 하려는 후배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일하는 장르가 재즈라고 하는 장르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는 정말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영어를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저도 영어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독자분은요. 올해 페스티벌에 가실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페스티벌도 10월 3일부터 네. 시작이 되죠. 네. 잘 즐길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재즈라고 하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음악이다라는 선입견들을 많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재즈도 음악이니까 음악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장르고 그래서 일단 어렵다라는 이제 편견을 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 부분 재즈는 또 아는 만큼 들리는 음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주 예를 들면 페스티벌에 오기 전에 그냥 어렵지 않게 초보적으로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아티스트인가만이라도 한번 보고 올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같이 갔는데 여자친구에게 저 아티스트는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딱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너무 멋질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준비와 또 한 가지 아주 실용적인 팁을 드리면,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기간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 꽤 춥습니다. 이게 특히 강가여서 밤에 꽤 추워요. 그래서 방한 준비를 좀,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실 텐데요. 좀 긴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또 20년, 30년 후에 이제 어떻게 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는 않고 항상 하루하루가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날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를 이렇게 물리적인 계획이죠.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살고 있는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이 페스티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악으로 한번 멋지게 포장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 하면 가평이라고 하는 곳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그런 그 지역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후에는 요리를 좀 심하게 배워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심하게라면 네. 어느 정도로? 아니 이게 이 이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요리를 해보니까 네. 저희 집사람이 유일하게 인정한 저의 재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예술과 비즈니스의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조금 향후에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요리책으로 또 한번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10월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정말 본격적으로 자라섬의 계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찌글찌글했던, 없어질지도 몰랐던 그런 자라섬을 지금의 그런 재즈를 대표하는 자라섬으로 만든 인재진 감독님의 열정 때문에 많은 청춘들이 오늘 힘을 좀 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응원이 필요한, 좀 힘이 되는 그런 청춘들을 위한 메시지 끝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하루하루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자기만의 길을 자기가 총감독이 돼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날마다 축제처럼 묵묵히 뚜벅뚜벅 비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책 마지막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흥미진진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행복한 삶, 행복한 모습, 행복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섬의 무대에는 전 세계 네로라 하는 뮤지션들이 오릅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의 무대를 만든 인재진 감독의 뒤에는 위대한 실패의 기록들이 있었는데요. 그 찌글찌글함을 즐기려는 자세에서부터 이미 인생의 축제가 시작됐던 것은 아닐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